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원민경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심 갖고 함께 해왔던 여성인권 증진, 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 청소년 인권의 존중과 건강한 성장, 위기에 처한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과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여 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상담 장면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약자들의 삶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장관 후보자 지명을 듣고 망설였을 때 떠오른 것이 바로 그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평등하게 행사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성가족부의 안정입니다. 존폐 논란과 장기간 장관직 부재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우려됩니다. 여성가족부만이 할 수 있는 섬세한 지원과 정책이 닿아야 되는 곳이 계속 늘어났는데 이를 국정과제화하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다시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이 권리 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될 것입니다.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기존 제도 운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가족 지원, 동등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여성가족부의 국정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장관 예정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바쁜 월요일 아침 이 자리에 와서 기다려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자단이 모은 공통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고요. 여가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히 풀어야 될 과제들 꼽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 속에서 부처 위상과 정책이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확대 개편을 통해서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성평등 거버넌스 기능 강화, 부처 위상과 정책을 확대 강화하는 힘있는 성평등 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폭력 문제,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위기 취약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현장과 시민사회 단체와 면밀한 소통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가 성평등 가족부 확대 개편 방침 밝히면서 최근에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성평등의 의미와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성평등 가족부 확대 개편 과정에서 우선해야 될 정책이나 조직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성평등은 우리 사회 영역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기회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임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고 국민 모두의 안정감을 높여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어 왔지만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 노동에서의 성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이 정책 추진이 필요한 다양한 조직의 개편과 신설도 함께 여성가족부와 함께 검토해 가고자 합니다. 네, 저 강간죄 개정이나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의제에 대해서 여가부가 좀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 터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좋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청년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입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기본권의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을 통해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말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차별 시정과 해소에 노력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하는 가족의 현황과 외국 사례,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녀 대비 누가 더 차별받는 데의 제로성 게임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 차별이 여전하기에 여성 정책이 여성의 과제로만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평등 의제를 둘러싸고 남성들이 겪는 교정 과제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 군대든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필요한 지원을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하기가 어렵고 기술기업 한 명 얻어내기 힘들다는 이런 한계들도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어제 세운 대책이 오늘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 지원 현장 경험을 통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대책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장관이 된다면 관계부처와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현장과 당사자, 관계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대책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공통질의는 이걸로 끝났고요.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분들 계시면은 손 들고 소속과 이름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질문인데요. 네. 전임 후보자랑
저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피해자 지원 활동 그리고 관련법 개정 운동을 함께 하면서 어떤 공직이나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일해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명을 받고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동안 저희가 새롭게 출범하는 이 정부에서 저희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무겁고 힘들 마음이었지만 제가 기꺼이 감사의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아무래도 그동안 20여 년간 현장에서 제가 경험했던 현장 경험과 또 현장과의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더불어서 여성가족부는 정부 내에서도 타 부처와 긴밀한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 부처 간의 소통,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 역할이라 생각하고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에 국정과제도 들어있고 작년에 인권위원회에서도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게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역량이 강화되어서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성장이 단순히 우리 사회의 성장을 넘어서서 전 세계 국제사회에도 우리 사회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네. 여성과 성병들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여가부에서 청소년이나 가족들 돌봄이 관련해서 네. 하고 있는데 네. 혹시 그쪽에 관련해서 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없는지 혹시 아이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아이 돌봄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공통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담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이 우리 자녀에 대한 가족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 그것이 아이 돌봄 문제의 돌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해결책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정 과제도 나와 있지만 추후에 저희가 또 위기와 취약한 상태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가능한 모든 예산이 그쪽에 투입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분. 환경을 그만두지만 네. 아까 토마토 사전 음식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네. 논의할 토론을 많이 네.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대통령 포함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요구가 태도로 있는데 이게 조금 이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좀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하는 가운데 본인의 행복감이 증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